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영화 생각, 잠들 생각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개봉한 영화 포드 대 페라리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까 해요. 운동선수나 오디션에 참가한 가수들의 인터뷰에서 그냥 즐기려고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돼요. 참 긴장되는 상황일 텐데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여유가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 영화는 그렇게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엿보고 싶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늘 마지막까지 내몰렸을 때 오는 것 같아요. 레이싱을 좋아하고 잘하지만 돈 버는 능력은 별로였던 주인공 켄의 정비소에 차 앞딱지가 붙어요. 다행히도 좋았던 건 그것에 대해 켄과 그의 아내는 그렇게 비통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영화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린 것일까요? 그냥 돈을 벌 다른 방법을 알아보면 되는 것처럼 구는 게 멋있었어요. 심각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일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물론 정비소는 넘어갔고 다른 정비소에서 직원으로 일해야 하지만 그게 뭐 별거일까요? 켄 특유의 다혈질적인 분노가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쉽게 화낼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아내 앞에서는 온순해지는 거 말이죠. 아마도 그녀에게 잘 보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중심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보면 이 생각이 꽤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안정된 눈빛과 말투, 남편에 대한 신뢰가 느껴져요.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주는 눈빛을 받는 사람에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일단의 해결책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켄의 우는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 쉘비 역시 훌륭했죠. 그의 주변에는 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혈질적인 그의 분노와 발작을 이겨낼 만한 그만의 매력이 있었음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켄처럼 그런 아내와 절친과 손발이 잘 맞는 팀이 있다면 어떤 것이 두려울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자기의 한 몫을 해내는 사람들의 모임은 언제나 아름답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는 놀랍죠. 경쟁이 아니라 생각이 합쳐지고 어떤 문제는 어떤 이가 해결하도록 믿고 내버려두는 조직은 마치 생기 있게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업의 본질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나이브한 걸까요? 문득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복잡해지면 이런 자발적인, 자생적인 시너지는 기대하기 힘든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적어도 포드라는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달라 보였어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타인을 이겨야 하는 조직인 거죠. 사실 포드의 방식이 더 나은지 쉘비와 켄 팀의 방식이 더 나은지 평가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가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어느 쪽의 멤버들이 더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 행복이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과 지속 가능하게 조직을 유지해 나갈 힘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쉘비와 켄의 팀에는 포드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드에서는 경쟁을 통해 거기에서의 승리를 통해 자기 완성의 느낌,
행복의 느낌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각각의 조직에는 각각의 역할과 지향점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은 늘 마지막까지 내몰렸을 때 오는 것 같아요. 레이싱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주변의 간섭 때문에 친구를 버려야 했던 순간 이후에 그리고 다 이긴 게임이라고 긴장을 풀었을 때 같이 말이죠.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기 직전이나 주변에 휘둘려 내 것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나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때 나와 내 주변의 기운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개 이런 시간들은 많은 생각과 노력들이 응축되어 있는 시간을 지난 이후에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거나 그 직전의 순간들인 것 같아요. 바로 이때 어떤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회일 때도 있고 실패나 실망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나를 덮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동안의 노력의 끈을 힘들지만 잡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테니스를 칠 때 기본 중에 기본은 공을 끝까지 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친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혹은 내가 친 공에 대한 상대방의 동태를 얼른 살피고 싶은 마음에 나에게 온 공을 칠 때 공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상대방 쪽으로 눈을 돌려요. 그런데 공을 끝까지 본다는 것은 공이 자신의 라켓에 맞을 때까지 짧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선을 공에 고정하는 거죠. 유명한 테니스 선수 페더러의 스윙 동작을 슬로우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공을 끝까지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공이 라켓에 맞아 떠났음에도 아직 시선이 공 근처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공을 끝까지 봐도 되는데 대개 그러지를 못해요. 자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해 현재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미리 예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괜히 걱정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 뭔가를 할 때 내 원래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 없이 아무것도 끝까지 몰랐다가 예상치 않은 걱정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단지 대응하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걱정과 상관없는 원래 나의 생각들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페이스를 적절히 유지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페이스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작이 바로 공을 끝까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정적인 순간은 늘 마지막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만큼 힘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일단 공을 끝까지 보고 내가 계획했던 곳으로 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상황에 나를 맡길 일인 것 같아요. 이때부턴 마치 재즈 음악가의 즉흥 연주 같은 거죠. 이제부터는 리듬에 몸을 맡기면 될 일인 거예요. 그때 만약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내가 믿는 팀이 주변에 있다면 더 마음 놓고 리듬에 흠뻑 취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무언가를 즐긴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화 포드 대 페라리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였어요. 오늘도 달콤한 밤 되세요.